가짜 임신으로 우리 아들을 속이겠다. 74세 정부는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아들이 드디어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거짓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아들. 한쪽은 진실을 지켜내려는 어머니의 직감, 다른 한쪽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붙잡으려는 아들의 간절함. 사랑과 거짓, 가족과 배신이 뒤엉킨 이 치열한 싸움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5시 반 군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작은 집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74세 정분 할머니는 이미 잠에서 깨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서가 일어나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안채로 스며들었지만 41세 아들 기석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어디 있나.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건축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분 후 기석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엄마, 안 깨워도 되는데. 41살 먹어서 엄마가 안 깨우면 언제 일어날 거니? 자,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어. 기석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41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건가? 식탁에 마주 앉은 모자. 기석은 밥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중얼거렸어요. 오늘 현장 검측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요즘 공사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알아요. 걱정 마세요. 기석이 집을 나간 후 정부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1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기석은 28세였습니다. 기석이 어떤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 여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너무 어려. 엄마, 사랑이 집안 따지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아니? 현실을 봐야지. 결국 기석은 그 인연을 포기했고 그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때의 일을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혼자인 건 아닐까? 오후 2시 정부는 청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 봉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길을 걸으며 그녀는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정분 언니, 오늘도 나왔네. 순덕아, 어서 와. 봉사 모임 친구인 순덕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분과 순덕은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기석이는 어떻게 지내? 똑같지. 뭐, 여전히 혼자야.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언니가 뭔 잘못이야? 기석이 인연이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거지. 봉사 모임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열심히 김치를 담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아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기석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녁 7시 정분이 집에 돌아오니 기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다. 저녁 준비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도 봉사활동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기석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기석아, 네, 엄마.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없니? 기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도 되고. 엄마, 저 괜찮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고. 일만 해서 뭘 하니? 가정을 꾸려야지. 기석은 대답 대신 라면을 그릇에 담아 정분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엄마. 그날 밤 정부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기석이 스스로 인연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분이 아침을 준비하고 기석을 깨우고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기석이 나간 후 정부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군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건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야. 혼자 늙어가는 게 걱정되고. 오후에 장을 보러 시장에 간 정부는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분 씨, 기석이는 장가 안 가? 글쎄요. 인연이 있겠죠, 뭐. 요즘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부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초기의 행복한 시간들, 그런 기쁨을 아들도 느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 약속대로 기석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갈치조림 다 됐다. 와, 냄새 좋네요. 식사를 하면서 기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생각해보고 있어요. 뭘? 결혼 말이에요. 정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정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말이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서둘러 하지는 말고. 알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정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기석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들뜬 목소리였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정분이 대문을 열어보니 기석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기석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서 들어와요. 정부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유나예요. 유나 씨,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유나라고 합니다. 유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부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얼굴은 확실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화장이 너무 진했고 입고 있는 옷도 기석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비싼 브랜드였어요. 손목의 시계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기석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석 씨가 도면을 보고 계시는데 커피를 엎을 뻔해서요. 제가 휴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게 되었고 벌써 한 달 정도 만나고 있어요. 정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나 씨는 뭘 아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정부는 계속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말투는 분명 정중했지만 시선이 자꾸 집안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좀 오래된 집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바다도 가까워서 공기도 좋고, 유나는 적절한 대답을 했지만 정분의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유나가 일어났어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오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기석이 유나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정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어색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10분 후 기석이 돌아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유나가? 글쎄, 예쁘긴 하네. 그죠? 성격도 좋아요. 저한테 항상 잘해주고. 기석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서가, 엄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정말 좋아하는 거니? 네, 엄마, 정말 좋아해요. 그럼, 됐다. 정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불안감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기석이 신나게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나는 요리도 잘해요. 지난번에 파스타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영어도 잘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기석을? 더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많을 텐데. 밤늦게 기석이 잠든 후 정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아들이 행복해 하는데.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나의 비싼 옷차림과 액세서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틀 후 월요일 정부는 순덕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석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응.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 어떻게 어색한데? 글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감이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야. 언니 감은 보통 맞거든. 하지만 기석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이상한 여자들 많다고 하던데. 정부는 순덕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이 또 유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유나가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해요. 그래, 네. 엄마께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엄마, 유나가 하고 싶어 해요. 정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유나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부는 평소처럼 청년회관 봉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었어요. 정분 언니, 요즘 표정이 왜 이래?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이 여자친구 때문에 좀 그래. 아직도 그 여자가 신경 쓰여? 응. 어제도 집에 왔는데 뭔가 더 이상해졌어. 실제로 어제 유나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정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유나가 음식을 해준다고 했지만 칼질도 서툴고 요리 실력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기석은 맛있다, 맛있다 하며 먹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기석이도 어른인데 알아서 판단할 거야. 그렇긴 한데 봉사 모임이 끝난 후 정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어서 거리가 조용했어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을 지나가다가 정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돈은 많잖아. 정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골목 안을 들여다보니 유나가 담배를 피우며 낯선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 나이 차이로? 남자가 물었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돈 목적인데 건축사무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정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누나야, 자짜 임신은 좀 위험하지 않아? 들키면 어떡할 거야? 누가 들켜. 몇 개월만 버티면 돼. 그 사이에 결혼하고 나서 유산됐다 하면 되잖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것 같던데.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유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난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할 거 없어. 몇 개월만 버티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정부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야! 정분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유나와 남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님. 유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야, 어디 가? 너도 공범이잖아.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밖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유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가짜 임신이 오해야? 우리 기석이를 돈 때문에 이용한다는 게 오해야?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유나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당장 우리 아들 눈앞에서 꺼져. 어머님. 제발 들어주세요. 정말 오해세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우리 기석이를 속이지 마. 어머님, 당장 가라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정분이 소리를 지르자 유나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부는 골목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노와 함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석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하지만 알아야 해.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정분을 기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늦었네요. 봉사활동 오래 했어요. 기석아, 앉아봐. 정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기석이 당황했어요.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나 그 여자 진짜가 아니야. 뭐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는 방금 전에 본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나가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 가짜 임신, 돈이 목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기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하지만 유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기석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야. 엄마, 혹시 유나를 처음부터 안 좋게 보신 건 아니에요? 정부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참고 계속 설득했어요. 기석아,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정말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믿기 어려워요. 기석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기석아, 엄마,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기석이 집을 나간 후 정부는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건데. 기석은 집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분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할 리는 없어. 하지만 유나가 그럴 리도 없는데. 기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바닷가에서 1시간을 보낸 후 기석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씨. 기석 씨,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오늘 우리 엄마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왜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유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기석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서는 거짓말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거였구나. 걱정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기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을 정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석아, 와서 앉아라. 엄마, 유나한테 연락해봤지? 기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 표정 보면 알아.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모르는 일이라고 길에서 인사만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석아,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기석아, 정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언제 내게 거짓말해 본 적 있니? 74년을 살아오면서 엄마가 언제 너를 속여봤어? 기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하지만 진실이야. 그 여자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정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나의 표정,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짜 임신이라고요? 그래. 몇 개월 후에 유산됐다고 할 계획이었어.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유나가 임신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정분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아직 말 안 한 건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엄마, 정말 확실해요? 정말로 그런 대화를 했다고 확신하세요? 정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봤어. 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엄마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기서가,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지금 알아야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어. 엄마, 그 여자를 다시 만나지 마라. 더 이상 속지 말고. 기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엄마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나에 대한 감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기서가, 제발요, 엄마. 제가 직접 알아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라. 그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유나가 일한다는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석은 오전 10시쯤 유나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유나는 학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기석이 몰래 뒤따라가니 유나가 어제 정분이 본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들켰어. 완전히 망했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어. 기석 씨한테는 길에서 인사만 했다고 했어. 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나가 정말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들킨 이상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기석 씨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 안 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기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유나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유나 씨, 유나와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기석 씨, 왜 여기에?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학원에 가시는 길 아니었나요? 아, 그게 유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기석이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제 사촌 오빠예요. 유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사촌 오빠요. 어제 우리 엄마가 본 분도 이분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언제? 유나 씨, 그만해요.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어제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방금 전 대화도 다 들었고요.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기석 씨,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였나요? 기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고 유나만 혼자 남았어요. 기석 씨,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저를 돈 때문에 이용했다는 것도 설명하실 거예요? 가짜 임신 계획도요? 유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석 씨, 제발. 유나가 붙잡으려 했지만 기석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정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정분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아니야. 내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기석은 정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사랑처럼 생각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정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기석은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기석아, 밥 먹어라. 정분이 아침 식탁을 차렸지만 기석은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그냥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정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었어요. 기석아,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하세요? 예전에 내가 28살 때 그 여학생과 사귀는 걸 반대했잖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고 그땐 그런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연애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잖아. 엄마, 기석은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소심해서 그리고 일에만 매달려서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 기석의 휴대폰에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석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기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그냥 바람 쐬고 올게요. 정부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석아, 설마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석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 뭘 더 정리할 게 있어. 그 여자가 널 속였다는 게 분명한데. 그래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정부는 답답했지만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조심해라. 또 속으면 안 돼. 기석은 유나가 제안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유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차림도 단순했어요. 기석 씨,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기석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군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아요. 유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나가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기석 씨를 알아갈수록 정말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기석 씨,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는 무슨 관계예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기석 씨를 잃을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유나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석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가짜 임신 얘기는 뭐였어요? 그건 정말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들으셨다고.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헷갈리셨거나. 유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기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유나의 눈물이 진짜 같아 보였고 목소리에도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석 씨,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변할게요. 유나 씨, 저 정말로 기석 씨를 사랑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유나가 기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기석은 손을 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알아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 씨, 저 먼저 가볼게요. 기석 씨, 유나가 불렀지만 기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석을 정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엄마, 더 헷갈려요. 기석은 유나와의 대화를 정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석아, 그 여자 또 널 속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눈물도 흘리고 진심 같아 보였어요. 연기야. 다 연기라고. 정분은 답답했습니다. 엄마도 확신하세요? 정말로 그런 대화를 들었다고 확신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유나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석아, 제발 정신 차려라. 그 여자는 널 이용하려는 거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유나에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석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유나에 대한 감정과 엄마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걸까? 아니면 유나가 또 거짓말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기석아, 밥 먹고 가라. 저 늦었어요. 빵 하나만. 제대로 먹고 가야지. 몸이 상하면 어떡해. 정부는 강제로 기석을 식탁에 앉혔어요. 엄마, 어제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기석아,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정부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네, 엄마.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기석 씨,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석은 답장을 망설였지만 결국 보냈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저는 하루 종일 기석 씨 생각만 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유나 씨, 기석 씨,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제 마음이 진짜라는 걸. 어떡해요? 그 남자와는 정말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온 것도 인정해요. 유나의 문자에는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석 씨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사랑이에요. 기석은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부는 기석이 또 유나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했어요. 저 여자가 또 우리 기석이를 꿰고 있는 건가?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기석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진심을 어필했고 기석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유나에게 속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순덕아, 나 좀 도와줄래? 수요일 봉사 모임에서 정분이 순덕에게 부탁했습니다. 뭘? 그 유나라는 여자 정체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여자 아는 사람 없을까? 순덕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조카 딸이 학원가에서 일하거든.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며칠 후 순덕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왜? 뭔 일이야? 그 유나라는 여자, 학원 강사가 아니야.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뭘 하는 사람이야? 내 조카 딸 말로는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 그리고 지금도 돈 많은 남자들 상대로 그런 일 한다고. 뭐라고? 정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카 딸이 확실하다고 했어.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얘기라고. 그럼 우리 기석이가 언니, 빨리 기석이한테 얘기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석이 퇴근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정리해야 했어요. 저녁 7시 기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기석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기석은 정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앉았어요. 뭔 일이에요? 정부는 순덕에게 들은 유나의 진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학원 강사가 아니라는 것,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기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기석아,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순덕이 조카 딸이 직접 확인한 거야. 하지만 유나는 학원에서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아마 그 근처에서 그런 일 하면서 학원 강사라고 속인 것 같아. 기석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석아, 이제 믿겠니? 그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정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순덕의 조카 딸이 준 유나의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봐. 이게 학원 강사가 할 일이니? 기석은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기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였나요? 너를 탓할 일이 아니야. 내가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 거지. 정부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기석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그 여자와 연락을 끊어라. 그리고 다신 만나지 마.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기석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기석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봐. 하지만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그날 밤 기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기석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직접 유나가 일한다던 학원에 가봤습니다.
박윤아라는 강사가 여기서 일하나요? 박윤아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영어 강사로요? 저희 영어 강사는 모두 다른 분들이에요. 박윤아라는 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기석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유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말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정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학원에도 없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이제 믿겠니? 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이야. 엄마, 저 유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뭘 더 말할 게 있어?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정부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라. 기석은 유나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처음 유나를 데리고 왔던 집 근처 카페였어요. 기석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기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유나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정말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요?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제 그 학원에 가봤어요. 박윤아라는 강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변명했어요. 아, 그게 제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럼 본명이 박윤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유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 이제 그만하세요. 기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왜 저에게 접근했는지. 기석 씨,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뭐가 오해예요? 기석은 정분이 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어디서?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지겹거든요.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기석 씨, 네, 정말 미안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유나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기석은 차갑게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군요. 네, 죄송해요. 학원 강사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유나가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기석 씨를 만나면서 정말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기석 씨,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기석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럼 가짜 임신 계획은 뭐였어요? 유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나 씨, 저 정말 실망이에요. 기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저를 정말 바보로 생각했나 봐요. 기석 씨, 41살까지 혼자 살아온 외로운 남자라서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석 씨를 알게 되면서 그만하세요.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기석 씨, 제발 유나 씨,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기석 씨, 유나가 부르며 일어서려 했지만 기석은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정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완전히 정리했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정분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믿고 싶었을 거야. 기석은 정분의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조금은 홀가분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뭘 조심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기석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이번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 정분의 따뜻한 말에 기석의 마음이 조금씩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 당분간은 연애 생각 안 할래요. 그래도 돼. 천천히 마음 정리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그때 만나면 되지. 그날 밤 기석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거짓된 꿈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분과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기석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엄마. 뭔가 후련해요. 그래. 거짓된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네, 엄마. 덕분이에요. 기석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만약 정분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알아요. 모자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유나와의 일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기석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정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기석은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바닷가 산책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기석은 집을 나서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군산 앞바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기석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나와의 만남, 그리고 그 거짓된 관계의 끝.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정리됐어. 엄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석은 정분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1시간 정도 바닷가를 걸은 후 기석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점심 준비했다. 뭐 만드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찜이랑 생선구이. 와, 좋네요. 기석의 밝은 반응에 정분도 기뻤어요.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정분이 말했어요. 기서가 요즘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내 얘기 많이 물어봐. 저 얘기요. 응. 언제 장가 갈 거냐고. 기석은 웃었습니다. 아직 생각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생각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도 내 가정을 꾸려야지. 정부는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엄마, 정말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죠.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급할 것 없다. 천천히 해라. 오후에 순덕이 놀러 왔습니다. 기서가 많이 밝아졌네. 안녕하세요. 순덕 이모. 그 여자 일은 다 정리됐지? 네, 완전히요. 순덕은 안심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런 여자한테 속으면 안 되지. 이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일이지. 순덕과 정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석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기서가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순덕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고요. 그래? 뭔 프로젝트? 아파트 단지 설계예요. 규모가 꽤 커서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바쁘겠네. 네. 하지만 보람 있어요. 기석은 일에 다시 집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순덕이 돌아간 후 정분과 기석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서가 엄마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정말 괜찮니? 마음 정리 다 됐고? 기석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네. 엄마.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네.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엄마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서가. 엄마, 앞으로도 저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정부는 기석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서 바닷바람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행히 우리 기석이가 정신 차렸어.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봄이 왔습니다. 기석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정분과 기석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그럼 우리 군산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기서가 엄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진짜 사랑은 기다림 속에 온다더라. 기다림 속에요. 응.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기석은 정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천천히 해라.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엄마, 기다려 볼게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분과 기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서가 엄마가 있는 한 널 지켜줄게. 저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오래오래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정분이 중얼거렸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기석도 동의했습니다. 기서가, 우리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거야. 그럼요. 엄마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라는 폭풍 같은 사건은 지나갔고 이제 다시 고요하고 따뜻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몇 달 후 기석의 건축사무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8세의 젊은 여성 건축사 미영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성격의 미영은 기석과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설계 검토 끝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죠. 새로 온 카페 가볼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하지만 기석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정분의 말처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엄마, 회사에 새로 온 후배가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성실하고 똑똑해요. 일도 잘하고. 정부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아직 뭐, 그냥 동료예요. 그래도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 기석은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유나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영과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 나갔어요.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기석은 미영을 정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미영은 정중하지만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기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부는 미영을 살펴봤습니다. 유나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미영 씨는 우리 기석이랑 같은 일 한다고 했죠? 네, 건축 설계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데 대단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는 미영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기석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내가 부탁드려야죠. 미영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정분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돌아간 후 정분과 기석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미영이 어때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진실해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배운 게 있으니까요. 기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기석과 미영은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정부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기석아,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결혼식이 끝나고 정부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 앉았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나라는 거짓된 인연, 그리고 미영이라는 진실한 인연. 모든 것이 아들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고마워. 우리 기석이 지켜줘서. 정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정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후 기석과 미영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부는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돌보며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5살이 된 손자 준호가 정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세 세대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냥 예쁘게 태어났나 보다. 할머니도 예뻐요. 준호의 말에 정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씻어주고 치유해주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정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거짓된 것들도 있지만 진실한 것들이 더 많구나.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거야. 군산의 바닷바람은 오늘도 평화롭게 불어와 이 가족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험과 유혹 앞에 놓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끝내 지켜내며 성장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진실은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빛을 내게 됩니다. 정부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기석 또한 아픈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랑과 거짓, 진실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회복. 때로는 쓰라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너진 관계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